갈등가게 워크숍으로 정하셨습니다. 자, 너무 기대가 됩니다. 모셔볼까요? 갈등가게 전에 했던 적 있었나요? 했던 건 아니고 2차에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할 주제는 갈등이에요. 갈등 사실 대부분 다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갈등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갈등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될 것도 역시 이제 갈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워크숍 시간에는 갈등에 대해서 갈등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얻는다고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계속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갈등을 대면했을 때, 직면했을 때 나만의 좋은 훈련법을 발견해 갈 수 있을까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는 것이 이 시간의 목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40분 동안 사실 많은 부분을 다룰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럼 먼저 갈등을 진행하기 앞서서 갈등은 왜 생길까요? 가치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갈등을 왜 생길까요? 가치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는 감정. 싫어. 저 안티 감정이라고 제일 많아요. 네. 결핍. 결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거나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고 시간. 그러면 그거는 내면적인 갈등인가요? 누군가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도 될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쟤는 저지랄하고 있다 이렇게. 자존감이 그러니까 원영님의 그 말투를 들으면 이분 상담하시는 분 아니신데 아까도 새끼 얘기 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고운 언어로. 권력. 근데 이게 이제 갈등인 거죠. 갈등. 지금 잠깐 저랑 갈등했잖아요.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감정 자체가 어떤 과거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생겨서 그 감정으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부정적인 감정, 그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결핍,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핍? 시간, 돈. 그러니까 결핍이라고 하는 부분은 차이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은 내가 바라는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현실은 그 기대치만큼 못 미칠 때에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 차이만큼이 갈등이 되는 거죠. 그만큼이 결핍입니다. 결핍이 크면 클수록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 갈등의 가장 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라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 기대죠, 기대. 네, 기대. 본 드라마가 그 WW 검색 치세요 그거인데 IT 회사인데 예. 대표적인 케이스는 열정파들이 있어요. 열정파들이 있고 열정파들을 제일 먼저 누구라고 붙이면은 그 관리자들이라고 그러죠. 관리자들은 사실 관리자의 세계관으로 큰 사람들은 전체 운영을 관심있지 그 열정은 그냥 하나의 그냥 소품이거든요. 소품, 그 열정 가진 사람은 자기 열정만 가지고 세상 움직이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움직이고 그리고 그 관리자는 너는 하나의 소품이고 이 전체 마스터 플랜에 맞춰가고 정신 차리게 하려는 그 갈등. 둘이 또 맞는데 사실 이걸 생각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가 결국 회사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전문 관리자들이 왔는데 전문 관리자들은 너는 우리 마스터 플랜을 이해 못해서 퇴사시켰잖아요. 근데 결국 스티브 잡스는 열정파니까 또 회사를 또 다시 또 만들고 살았고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문 관리자가 맞는지 그 열정파가 맞는지. 오늘 할 게 바로 그겁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게 갈등을 사실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갈등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생명체 같습니다. 자연이죠, 자연. 그러니까 모든 자연은 어떤 걸로 수렴하려고 하죠? 안정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갈등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불안정한 상태에 오래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안정화되는 상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등은 다시 안정으로 가는 과정이다. 문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이 남아있는 거죠. 바람이 크면 클수록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로의 바람이 큰 거잖아요. 네. 그 바람도 가장 하나의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겠죠. 아까 생각하셨던 그 바람. 내가 원하는 안정적인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바람이 나는 상황은. 그럼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다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갈등을 해결해야만 되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대화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식으로 또 안정을 찾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그러면은 그룹끼리 나눠볼게요. 김준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어떻게 나누냐면요. 본인이 이쪽으로 오시고요. 본인의 스타일 한번 적어보세요. 본인의 스타일. 나는 갈등을 직면했을 때 내가 갈등을 갈등을 해결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스타일 한번 적어보십시오. 공주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무데나 적어요. 예? 예, 아무데나 어떻게 적으시면 적어요? 본인 스타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스타일? 내가 갈등을 직면했을 때 내가 갈등을 다루는 나만의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문장도 괜찮고요, 뭐 단어도 괜찮고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이미지도 괜찮습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적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안 나면 굳이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은 안 적으셔도 괜찮다. 직관적으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직관적으로 다 떠오르는 걸 적는 게 중요해요. 돈 적으면 돈? 아, 돌진. 갈등은 돈으로 풀 수 없죠. 돈도 모자라 죽겠구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자로 끝나는 것들 갈등 해결하는 거. 돈도 있고, 뭐 욕도 있고, 화도 있고, 한자 많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한번 나눠볼게요. 본인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주로 갈등을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라는 것들을 팀끼리 테이블끼리 한번 공유를 한번 해주시죠. 네. 시작은 여기는 병준님부터 시작해 주시고요. 여기는 재훈님부터. 갈등 해결하는 방법요?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저는 맞아요. 혼자 사귀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나 안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사귀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죠. 오늘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럼 그 쉽지 않으면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를 하시나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예, 거. 어쨌든 이게 있으니까 뭔가 풀어내는 방법이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제 음악을 듣는 것에서 해소하죠. 네. 저는 그렇게 안 살아온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항상 옆에 조율하고 인정하고 원영님? 네, 저는 일단은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고요. 제 나름대로 먼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람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이제 결론이 나고 그럼 이제 그대로 하는 거고. 네. 저는 갈등이 생기면 저도 비슷하긴 한데 원인을 찾기 위해서 먼저 두루두루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주변 사람들 혹시 갈등 해결해주는 좀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멘토나 사람들하고 좀 나눠보고요. 그러다가 이게 스스로 내가 좀 참으면 갈등이 더 이상 이게 커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참는 편이에요. 저도 그냥 삭히고. 네. 방문했을 때 저는 딱 갈등할 때 저는 두 가지로 딱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들이랑 갈등이 생겼을 때와 그 외의 사람들 갈등이 생겼을 때 딱 두 개로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일단 가족들이랑 갈등이 조금 있을 때는요, 엄마하고 아이 키우는 이제 노하우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은 어떻게든 뭐 큰 소리는 안 내요. 뭐 일단은 참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참고 이제 혼자만 시간보다는 무조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지 가족이 이끌어지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거 솔직히 없더라고요. 그게 맞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참고 상대방 입장 이해한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솔직히 이제 저도 참을 수만 없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적절한 타임일 때 이때 이랬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그 전혀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그 타임을 계속 제가 기다려요. 그래서 적절하게 풀어나기 때문에 제가 엄마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남편도 나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참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그게 엄마 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한 번씩. 저도 이제 쌓이는 게 있으면 해소하는데 사람이 바뀌면 하잖아요. 어느 순간 딱 할 때 꼼짝을 못해요. 한번 딱 얘기할 때 아무도 저한테 토를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 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때문에 가족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순간순간 참을 때 그거는 제 몫인 것 같은데 결국 그게 현명한 판단이라는 걸 이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손해보지 않죠. 예, 그렇지만 이제 남일 때는 딱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남들까지까지 예를 들어 이제 가족이 아닌 누군가 그런 사람한테까지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순간은 이제 그 내재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참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해가 되면은 그 사람이랑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랑 같이 조금 더 관계가 끈끈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약간 몇 번의 갈등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피하게 되는 거고 내 인생에서 좋은 사람만 사귀기도 바빠 죽겠는데 해서 싸우고 말 것도 없어요. 한번 갈등이 그렇게 생긴 사람들은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걸 우리가 좀 알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어떤 저만의 뭐 피하거나 그냥 끊거나 저만의 이제 노화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 어떤 갈등이 생기면 대상을 찾아서 그 대상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결국은 갈등이 참거나 대상이 아니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 근데 말하는 타이밍. 참는 건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참는 건 맞아요. 누군가 특히 또 한 사람이 막 이렇게 할 때는 맞는데 딱 두 가지죠. 내가 이걸 참아줘도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한테 참아줄 필요가 있는 그 은연중에 딱 살기만의 그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에너지는 맞아요. 한정되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에너지 이렇게 좀 받아주면 한번 예의상 받아주면 또 그걸 갖다가 목말랐기 때문에 달라붙어요. 미쳐버려요. 네. 근데 그 위대한 개츠비에서 주인공 첫 번째 내용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 하여튼 그게 한 줄로 나오거든요. 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지. 그때 이후엔 저도 그래서 사람에 따라 해피 무시 뭐 이렇게 하는데 대화가 안 나이가 보였었던 것 같긴 해요. 진짜요? 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도 시간 언제까지? 저희 시간 언제까지예요? 아 기다리는 거? 아 네. 그럼 이런 사람 부럽다 있어요? 저 사람 부럽다. 둘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이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조금 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주위에. 그런 예시 없을까요? 예시라.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게 저의 삶에 그거에 많은 영향이 있으니까 갈등이라고 명명이 되니까 저는 중재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퍼실리테이터. 네.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을 때 되게 그거를 되게 통찰력 있게 보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되게 원만하게 하는 거. 제가 요즘에 되게 고민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사의 이 조직에서의 규칙과 이거를 따라야주는 이제 젊은 주니어들 스태프들이 갈등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쟤는 저러니까 우리 이해 못해. 여기 회사야. 정말이 아니야. 여기는 회사는 왜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생각을 하고 좀 규칙이 안 돼. 근데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냥 여기 회사는 하라면 하는 곳인가? 우리 너무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것 같아. 이런 좀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걸 보면서 오 나한테 정말 필요한 지금 그 선을 딱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하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쵸. 근데 딱 그 선 딱 여기까지. 그게 너무 이렇게 이분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사측이고 또 여기의 입장을 이렇게 전달하면 그럼 지금 애들한테 지금 휘말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집에서 애들 두 명이서 딱 했을 때 그 엄마가 퍼실리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상황에서 100%가 잘못했어. 한쪽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이러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당략을 어떻게 조절을 할까. 근데 너무 웃긴 건 일단 그 상황을 좀 부드럽게 지나치고 나면 본인도 알아. 자기가 잘못한 거. 예. 근데 그때 막 그 다그치면 혀를 듣다가 네 그래 이렇게 그런 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게 너무 쉽지가 않고. 자, 다 나누셨나요? 네. 어떠신가요? 혹시 나누시면 갈등하는 스타일이 싸움이다. 네, 싸움 뭐냐면 내가 이기는 거죠. 네, 갈등 상황이 생길 때 내가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 이길 자신이 너무 싸웠어. 네, 돌진, 아까 돌진 나왔고. 오. 돌진. 두 번째는 회피입니다. 회피. 갈등 상황 자체를 피하는 거예요. 네. 현실 도피죠. 현실 도피. 현실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거죠. 피하는 겁니다. 두 번째 스타일. 세 번째 스타일은 숨기는 겁니다. 네, 숨기는 거예요.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은 안 그런 척. 부정은 아니고요. 네. 회피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아. 이때는 숨기는 것은 이때는 약간 본인이 인정. 지는 게임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지고 상대방이 이기는 게임일 수도 있어요. 싸움은 내가 이겨야 되는 거지. 윈이고 상대방은 무조건 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니까. 회피는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거. 자,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이 사분면에 있는 어떤 거? 사실 이제 연륜이 생기고 또 연륜 많은 사람들의 그 일이나 같이 해보니까 탐색이더라고요. 탐색.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세 가지 말고 여기 하나는 그럼 탐색이다? 탐색이에요. 탐색이 뭐냐면 그 옛날 손자병법에서 내 자신 알고 적을 알면은 다뭐 결정대칭이라는 뜻처럼 상대방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네. 상대방이 어느 행동 범위에서 움직일지 알아내가지고 비지기. 탐색이 이게 관리자 아니잖아요. 타고난 관리자의 네. 그 마인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많이 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개발자가 갑자기 관리자가 되면은 제일 큰 불만이 뭐냐면 얘는 밑에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귀찮대. 그 어떤 사람은 아는 것 자체를 너무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타고난 리더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뭐 리드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컨설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리하면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를 충분히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지금 여기 하는 마지막 사분면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윈윈입니다. 윈윈. 네. 합의도 나도 이겨야 되고 상대방도 이기게끔 도와줘야 되는 사분면이 바로 이 사분면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을 사실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갈등에서 처음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하나의 지난 시간에 했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워크숍을 했었나요? 네. 뭐였죠? 어떤 워크숍이었죠?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이 했어. 지혜 아닌데 이거 스피치인데. 주도성. 주도성. 맞아. 갈등에서 내 주도성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 갈등에 대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에 내가 덜 밀려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 갈등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갈등이 하나의 자극이잖아요. 그 갈등이라는 자극 우리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효과적으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갈등의 실체를 아는 거죠. 사실 오늘 자, 잠깐만요. 갈등의 실체는 어떤 거냐면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궁극적인 골을 아는 겁니다. 갈등의 골이 뭔지. 갈등의 골. 근데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갈등에 대한 골을 생각하지 않아요. 뭘 생각하죠? 네. 갈등에서 골이 아니라 갈등에서 내가 다치는 거를 생각하죠. 손해보는 거. 네. 손해보는 거. 그게 감정입니다. 감정. 네, 감정.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까? 불가능하죠. 갈등이 생기면은 내가 일단 다치는 거를 굉장히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네, 감정이. 이게 대부분 어떤 감정이냐면은 내가 틀렸다라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내가 틀렸다. 인정하기 어렵구나.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뭐죠? 내가 맞아. 네, 내가 맞아. 내가 맞아.
내가 맞아 하면 내가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내가 맞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에 있을 필요 없어. 회피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맞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거 한 번은 줘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어떤 갈등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이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만 합리적인 반응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합리적인 반응.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태까지 갈등을 하면서 매번 같은 갈등 상황에서 실수를 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실수를 한 것들이. 여태까지는 갈등 상황을 잘 지혜롭게 극복했지만은 100% 만족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 부분만을 그때 그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이 부분만을 좀 다르게 했으면은 훨씬 더 그 갈등 상황을 슬기롭게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것들 한번 적어봤어요. 내가 이 상황 그 상황에서 이걸 좀 다르게 했으면은 슬기롭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 질문이 있어. 두 개만 선택을 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받을게요. 왜냐면은 저렇게 갈등 해결하기 전에 감정 풀렸다 이거 자체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절로 이렇게로도 못 가잖아요. 인정을 못한다는 건 뭐죠? 인정을 못한다는 건 뭐죠? 인지도 못하는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한다라는 거죠. 네네네네. 동의를 못한다라는 것은 갈등 자체를 이미 이해를 내가 가지고 못해. 있는 어떤 정보가 맞다라는 거고 예, 내가 옳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말은 내 동의할 수 없어 당신 틀렸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맞아 내가 맞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상대방이 얘기하는 주장을 내가 한번 꺾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내 갈등이 해결이 되죠. 누그러져.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저런 사람 근데 나왔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네,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저런 사람이 내가 맞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 돼서 이게 계속 얘가 인정이 안 돼. 내가 맞는 건 난 아는데 얘는 지가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해.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눕히고 싶거든. 그게 제 마음인 거죠. 상대방이 자빠지는 걸 봐야 내가 이겼다라고 나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난 이겼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아직 안 자빠졌네라고 하면은 아직 내가 수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저의 문제인 거네요. 응? 사실. 아니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옳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옳고 싶은 게 너무 크다 보면은 얘기했잖아요. 그 갈등을 내가 중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정말. 네. 안 돼요. 어떻게 감히 여기 퍼실테이터 자리.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슬란 내용은 한 말로 할게요. 아까 오늘 연설 들었더니 사람의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연설이 뭐냐면은 사람의 5가지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5가지 행동 영역이에요. 5가지 행동 영역인데 본인의 행동 영역은 A고 상대방의 행동 영역이 B면은 그걸 서로 알아야지 서로 영역을 인지해야지 그때 타협점을 찾는데 여기서 세림 씨가 말한 것처럼 본인 행동 영역이 A고 상대방도 똑같이 A 되기를 바라는데 그 B가 B를 행동하니까 싸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은 스킨십을 좋은데 상대방은 대화를 좋아한다. 영역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렇게 사람들 침투하고 해킹하는 사람들은 그 컴퓨터의 행동 범위를 먼저 파악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본인의 행동 범위는 잘 알잖아요. 본인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의 행동 범위를 몰라요. 영역을. 정리하면은 나는 내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모르는 거죠. 행동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이해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오해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그 5가지 언어가 자, 그럼 30초로 줄여서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짧게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스킨십인데 상대방이 대화하면은 그걸 인지해가지고 서로 움직여야 되는데 본인이 계속 스킨십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는 상대방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그렇죠. 예. 아까 했던 말 또 하신 거죠? 저 지피지기 100%. 예. 아까 지피지기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다시. 아니 세림 씨 얘기하는 거. 예. 자, 그러면은
지금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갈등을 많이 맞닥뜨리잖아요. 갈등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삶이 갈등이죠. 개발자예요. 컴퓨터가 싸웁니다. 네, 삶이 갈등이에요. 삶이 갈등.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갈등을 매번 맞닥뜨릴 때 내가 하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 패턴 때문에 계속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답보 상태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두 개만 하고 있어요. 개인이 갈등 상황에서 이 부분만 다르게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만 한번 봅시다. 자, 시간을 많이 안 드릴게요. 적은 데까지만 지금 좀 공유를 해볼게요. 내가 항상 갈등 상황에서 이게 나에게는 항상 내 발목을 잡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 앤디 먼저? 네. 저는 빨리 뭘까요? 항상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하는데 네. 계속 들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이야기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갈등 해결이 안 돼요. 저랑 완전 똑같아요. 네. 그게 그러면 어떤 거죠? 들어주려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만 노력한다? 네, 그러니까 저만 노력하고 상대방이 노력하지 해주지 않는 상황. 나만 배려? 네, 나만 배려. 그렇죠. 그다음 또 있어 앤디? 아니요, 무슨 요구? 예.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어떤 거? 저는 제 감정 조절. 감정 조절. 또. 예. 예. 또. 저요? 상대방이 파악이 안 돼요. 상대방이 파악이 안 된다. 이게 뭐야 도대체? 얘는 뭐야? 맞아. 파악이 안 돼. 그다음 상대방 저 똑같이 상대방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돼. 그다음 저는 모두 그러니까 no one is perfect.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제가 뭔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기대하는 상황인데 기대. 기대치가 지나친 기대. 지나친 기대. 저는 1번이요. 공감이 세 개. 나만 배려. 저도 1번. 근데 좀 추가 하나 더 하면은요. 예. 그 뭐지?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때 그렇게 말했는데 또 이러네? 이럴 때 어떤 실망감 그거 하나 추가. 예. 실망감.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또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러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변화하지 않은 모습에 대한 나를 실망감.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거는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 갈등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네.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한 실망?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대한 또 반복, 같은 이유로. 상대방이 무조건 싫어요. 예. 상대방 싫다. 무조건 싫어. 그럼 감정 조절을 하나요? 감정 조절이 아니라 그냥 싫어. 그냥 감정이다. 싫어? 내가 느끼는 감정. 자, 그러면은 한번 하나씩 볼게요. 나만 너무 배려하는 것 같다. 맞아. 그런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똑같은 상황일 때 이걸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내가 너무 나만 배려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다르게 하면 너는 왜 안 해? 너도 해. 그럼 싸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아지려고 했는데 더 아파가 되는 거예요. 계속 저만 배려해야 돼.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나만 너무 배려하게 되니까 오히려 나만 더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갈등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회피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싸우지 않으면 대부분 회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끌어들여야죠. 네. 그 사람을 대화로 끌어들여서 내가 나만 배려하고 있지 않고 너도 이거에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된다라고 상황의 그 갈등의 그 깊이라던가 심각성을 좀 일깨워줘야 할 것 같아요. 퍼실리테이션 토스마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갈등 상황이 있을 때 한번 힘으로 써보는 거죠. 근데 써본다고 해서 그게 또 생각처럼 일하고 있는 게 생각되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해보고 나서 또 어떤 피드백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이걸 이렇게 빠르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도를 해보지 않은 상황과 시도를 한 후의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 그만큼이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 시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아이디어를 들고 나만 너무 배려하는 상황이었을 때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있어요. 해봤는데도 안 되죠. 네. 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얘기했죠. 네, 또 얘기하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네. 사람은 변하지 않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변하지 않아라는 적어도 그 말을 하기까지는 우리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시도해보지 않고 사람 변하지 않아라고 얘기했을 때 온도하고 네. 시도를 해보고 나서 사람 변하지 않아라고 온도 얘기했을 때 온도는 다른 성찰이에요. 네. 다르죠. 다르죠. 너무 힘들어요. 네. 나만 소모되지. 자, 나만 배려 한번 다르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감정 조절이 안 돼.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은 딱 갈등 상황이 맞닥뜨렸어요. 얼굴이 다 나오고요. 네. 일단 목소리에서도 묻어나고요. 예, 그러니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얘가 화가 나고 근데 이 사람은 왜 화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일 기분 나쁜 거죠. 얘 왜 이러나.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보여주는 게 제일 그 한 박자 이제 쉬어가는 게 좋은 거죠. 생각을 또 한번 그렇게 다 하지 않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조금 있어. 네. 감정 조절을 했는데도 정신처럼 몰라. 그걸 몰라. 감정 조절했는데 그거에 얘가 화가 났고 이렇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 약간 소시오패스처럼 그냥 자기 길을 가고 이 상대방의 그런 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그 상황을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왔는데 존경이 아니라 존경을 해야 하는 그거를 좀 알려줘야 돼요. 감정 조절이 안 되면 한번 숨을 한번 관찰해 보신 적 있나요? 숨을. 그래서 그 저전화 배우게 어떤 걸 하나 차래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내가 시계를 타고 있으면 그런 생각했을 때 내 시계를 보고 리마인드를 하면서 쉬는 거죠. 예전에 저는 그 유희열 나왔는데 뭐였죠? 스케치북이 아니라 그 음악도시 아니 그 경쟁하는 거였어요. 아이돌 경쟁하는. 아, 네. 슈가맨 아니요, 그거. K-pop 스타. 네. 박진현 나오고 네. 양현석 나오고 유희열 나왔었잖아요. 근데 유희열이 그때 처음 그 데뷔를 했어 심사위원으로. 그럼 자기 아이돌을 막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한 애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유희열이 막 울었어요. 이슈가 있거든요. 본인이 막 거쳐가지고 막 떨어진 데서 어머니들이 막 대성통곡하는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때 유희열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직도 그게 기억나. 이게 울음 터뜨리고 의자를 돌려가지고 앉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몇 번이 아니 이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 좀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좀 시간을 주는 거죠. 자기만의 감정을 그게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이 있었을 때. 이제 호흡도 중요하고 추스릴 수 있는 시간도 스스로한테 허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의 아이디어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왜냐면 감정 조절이 잘 되려면 일단 내가 지금 자,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상대방 파악이 안 된다. 진짜 본인과 전혀 다른 삶을 상상해야 돼요. 상대방 파악이 안 된다는 상대방 이해가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네. 되게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돼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죠, 이거는? 관심을 좀 가져. 관찰? 관찰? 네, 관찰. 관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대방을? 참 사실 제가 지나친 기대는 기대를 낮추면 되죠. 네, 낮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퍼실리테이터답지 않게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2차 신뢰가 있죠. 신뢰.
스피드 오브 트러스트라는 카드를 만들었어요. 와. 왠지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좋아요. 네. 이거는 신뢰를, 우리의 신뢰를 관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분이 매직 카드입니다. 와. 프랭클린 코비에서 만든 거고. 제가 이걸 드릴게요. 와. 미리 얘기해서 하셨어야죠. 자, 마지막은 감독 얘기. 실망. 네. 실망. 어떻게 해야 돼요? 실망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것도 기대어랑 조금 일맥상통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 워크숍을 하고 어떤 현실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네. 현실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시선이라고 하면은 기대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안 바뀌거든요, 잘. 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파트 이사했는데 아파트 앞에 시멘트 공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멘트 공장 있는지 모르고 이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멘트 공장이 크게 있는 거예요. 어머. 너무 앞에 그 정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현실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시멘트 공장을 안 보고 정원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 시멘트 공장만 계속 바라보면은 좀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기 어려우면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이기 때문에 실망도 한번 내가 이제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이것도 맞아요. 그 사람이 시선대 그 시선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싫은데 시선을 바꾼다고 해서 그다음에 바뀔까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시도를 해보고 나면 뒤에 시도를 해보고 하는 거 같고 포기라고 시도를 해보지 않고 미리 포기란 포기하는 요즘은 안 거하고 되나 여기서? 내가 그 포기를 사람을 할까요? 대하는 온도 차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잘 안 바뀌잖아요. 네. 안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잘 안 바뀌지만 내가 어떤 걸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뀌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또 기대치가 올라가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도 그만큼 못하면은 실망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많은 어떤 명상이나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이미 달렸는데 상대방 왜 안 바뀌지? 라는 기대치가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바꾸고 내 말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태도도 바꿨는데 왜 아직도 표정이 그대로 있을까? 하고 내가 기대를 하게 되면 나만 실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나만 노력해보고 이 사람 바뀌지 않는데. 그만. 이제 끝내야 돼. 차에서 이제. 자, 사실은 중요한 것은 오늘 이걸 해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윈윈.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롤플레잉을 해보면 다음에 워크숍은 이것만 가지고 할게요. 네, 좋다. 롤플레잉 하게 되면은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요. 네.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윈이 뭔지, 그리고 나의 윈이 뭔지. 대부분 나의 윈만 가지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갈등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갈등이 끊으려면은 상대방의 윈이 뭔지를 관찰, 탐색 해야 되는 거죠. 관찰, 탐색. 그걸 한번 그러면 더 투명하게 보시죠. 자, 여기까지 워크숍을 끝냈고요. 이제 갈등은 사실 정보로 어떠져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가장 내 갈등에서 발목을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다음부터는 한번 하나씩 다르게 한번 해보면은 갈등에 대해서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